수원시 뉴주민자치원 강의를 맡은 마을과 사람의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할 강의는 마을 의제 도출 방법 및 사례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을 문제를 발굴하는, 또 이렇게 발굴된 문제를 행정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 주민자치 역량, 또 주민의 관심과 참여,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제도는 주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죠. 주민자치 역량은 주민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자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회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또 발휘해야 할 그런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주민자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마을에 있는, 동에 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 4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 활동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을 지닌 활동이어야 되겠죠. 이런 4가지의 운영 원칙들이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전반에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굴하는 주민자치 계획과 또 그것을 결정하는 주민총회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주민자치 조례에는 마을자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 계획부터 시작해서 동단위의 행정 사무를 수탁하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마을자치 계획의 구성 요소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하는 모든 계획들은 우리 주민총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러한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동단위 주민자치회로 내려오는 주민자치회 보조금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수원시가 마련한 주민 참여 예산을 활용한 의제 실행 방안도 중요한 우리 자치계획 실행의 재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단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또 주민자치계획 실행에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모든 자치계획과 사업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이도 우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치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약속을 만드는 마을 협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 발안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사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한 어떤 발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치계획의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방안이 4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동을 많이 하셨던 우리 동해 주민자치회가 어떤 유형들의 자치 계획들을 만들어 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영역별로 예제들을 좀 화면에 담아 봤습니다. 먼저 문화와 행사인데요. 사실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동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들을 한 가지씩은 다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교육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복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치계획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를 담은 의제들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골목길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길을 가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골목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길을 어르신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찾는 그런 재난 문자를 많이 받아보실 텐데요. 또 이런 것을 또 활용을 해서 이런 어르신들을 잠시 보호할 수 있는 안내 보호소 같은 것을 만든 주민자치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마을 밥상이라던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과 함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그런 의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우리 수원은 전국에서도 환경의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자치회가 환경과 관련된 의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원순환 거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도 하시고요.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지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직접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안전과 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방범 순찰 활동을 한다거나 안전지킴이 활동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각각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들을 자치계획의 의제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마을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텐데요. 마을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으로 회의를 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이것을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주민총회에서의 공론장을 운영할 때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의제로도 요즘에 많이들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경제, 주민자치 화면에 보이시죠? 공유경제라고 하는 말이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만 뭐 아나바다 장터라던가 플리마켓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또 요즘에 공유 냉장고 같은 걸 해서 집안에서 식구들이 먹고 남은 식재료를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나눠 먹기 위한 그런 마을 활동들도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으로 많이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을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그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의제들도 우리 자치계획의 의제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자치계획의 의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욕구와 수요를 갖고 있는지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자치계획 의제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신다면 예산과 또 우리의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 활동을 하나의 아카이빙으로 해서 데이터로 만들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자치계획의 예제들을 좀 몇 가지 유형별로, 영역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지역조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활동하는 동,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은 과연 어떤 자원들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이웃들은 우리 동에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첫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의 분과위원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을 만나게 된다면 또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지역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을 잘 취합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동은 이런 과제들이 있구나, 우리 동의 주민들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우리의 의제의 영역, 과제의 영역들을 잘 구분해서 분과를 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분과들이 어떤 과제나 어떤 주민들의 욕구에 우리는 집중할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서 분과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과별로 의제를 만들기 위한 심화조사하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심화조사에서는 우리가 처음 지역조사했을 때 미처 다 조사하지 못했던 것, 또 분과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행정의 자문도 필요하다. 아마 그런 의문들이 드시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의제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동의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지, 또 그 의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이 의제 실행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수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한 내용들 자체로 바로 의제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는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의제들을 최종 걸러내시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유된 의제 제안서 서식에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분과별의 활동이죠.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전체 분과들이 모여서 각 분과별로 만든 의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공유하고 서로 중복되거나 혹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제 공유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분과별로 만든 계획을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조정하는 단계를 꼭 밟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의제들은 이제 다음에 바로 주민총회에 안건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꼭 밟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단계는 바로 행정의 협의입니다. 행정협의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민하는 의제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또 한 번의 점검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은 각 동단위에서 주민들이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는지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수원시 전체 정책 과정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지 행정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자치 활동이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민과 간이 협력하는 그런 정책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행정과 함께 협의하고 행정과 어떻게 파트너십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하고의 협의까지 끝나면 우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마을자치 계획의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난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조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방법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조사 방법이고요. 보통 동네 한 바퀴라고 많이들 하고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의견을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인 주민의견 공모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해 보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방법이겠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의 지도를 놓고 크게 한 3개나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조를 이뤄서 우리 동의 구석구석을 실제로 발로 걸어 다니면서 우리 동에는 어떤 과제나 또 자원들이 있는지를 함께 찾는 그런 조사 방법입니다. 조를 이뤄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 활동은 이런 것이구나 서로 교감하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동네 한 바퀴를 하실 때 이제 모였어 나가자 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만 시간을 내서 우리는 어디를 동선으로 해서 동네 한 바퀴를 할지 그 동선으로 해서 동네 한 바퀴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안점을 두어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한 바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와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할 때는 몇몇의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인솔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들을 사진과 조사지에 기록할 그런 분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 하기 전에 누가 사진을 찍을지, 누가 조사지에 기록을 할지, 또 어떤 위원님이 전체의 진행자 역할을 할지 역할 분담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하시면 됩니다. 동네 한 바퀴 하실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자원의 유형들 5가지의 형태로 제가 이렇게 자료로 담아와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네, 여기에는 학교가 있네, 어디에는 복지관이 있네, 좀 지도에도 표시를 하면서 자원조사를 하신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들과 또 우리 마을의 현황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고 계신 이 서식은 우리 동네 한 바퀴 자원조사를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서식입니다. 날짜, 참석자, 주요 동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내용의 사진과 위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혹은 무엇이 문제이다, 이렇게 토론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조사 기록입니다. 사진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스마트폰의 사진과 또 이 조사 기록지에 있는 조사 기록한 내용들이 함께 합쳐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다른 지역의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좀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동네 한 바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짜투리 공간들을 많이 발견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안점을 삼아야 할 우리 마을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좀 사전에 공유하시고 동네 한 바퀴를 하신다면 동네에 대한 자원이 좀 새롭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아주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 대해서, 우리 동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어느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라던가 문화나 교육과 관련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항들이 이 주민 설문에 담겨지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환경이나 자원순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것에 주력한 동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우리 동에 대한 어떤 비전과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합의된 바가 있다면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동의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동의 주민들 중에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민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문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타동의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는 것도 설문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아주 슬기로운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 예산, 주민 참여 예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제를 제안을 받는 의제 제안 공모입니다. 보시고 있는 이 전단지는 서울의 금천구 시흥시 시흥 3동의 주민자치회의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모를 받고 있네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제안해 주실 것이 없습니까? 우리 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없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이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QR코드가 보이시죠? QR코드로 해서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이 각각의 영역별로 의견이 있다면 그 서식에 맞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제 공모를 할 때 전단지 만들어 놓고 현수막 걸고 공고했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의견 공모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조금 더 많이 알리고 또 가능하다면 한 3분씩, 2분씩 의제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또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 3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